민생회복지원금은 접점을 이룰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특검법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좀 회담 자체를 좀 안단태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합의가 용이한 것부터 먼저 네. 얘기를 하고, 특히 뭐 민생 지원 이제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민생을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민생부터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도출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25만 원 모두 뭐 당장 관철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관철을 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단계적으로 관철을 시킨다거나 그런 정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뭐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도는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거는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안단태로 간다는 얘기는 뒤로 갈수록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이 가장 받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 순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접근을 이제 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좀 합의해주기 용이한 것, 특히 민생 현안 관련한 부분은 좀 야당 요구를 좀 들어주면서 이제 본인이 꼭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이제 뭐 접근해 나갈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혀 아무런 합의도 못한다, 뭐 윤 대통령이 모두 다 거절을 해버린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왜 만났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정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이 정도면 통치 능력이 거의 없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사실은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뭔가 이번에 성과 있는 그 회동으로 이제 끝내고 싶으시다면 역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이거 윤 대통령이 받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통 크게 먼저 화두를 던지고, 그거는 이 선에서 그냥 우리 통 크게 타협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이른바 독소조항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내가 받을 텐데 받겠다. 그 대신에 이 독소조항 부분은 해결하고 넘어가자. 네. 라고 뭐 선제적으로 사실은 제안을 해서 그 문제부터 풀고 나머지 이제 그 시간을 민생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토론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전략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네. 뭐 어떻게 접근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국정기조 대전환 요구를 하면서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사실 거부권 행사는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도 관심인데요. 일정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거부권 네. 행사 안 하겠다라고 하기가 필요는 없는 거죠.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니까 네. 대통령이 굳이 나 거부권 행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거부권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고유 권한인데 네. 야당도 너무 과하게 의석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 여야가 좀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원래 이 정치 과정이 뻔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야당은 거부권 행사 알고 우리 이 대표께서 밀어붙이신 거고, 전 저로서 또 이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도 국정 운영 방식을 변할 테니까, 바꿀 테니까 야당도 일단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 여당과 같이 합의해서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건 완전하게 무슨 거부권 행사 하지 마시오, 안 하겠어 하겠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대화라는 게 단둘이 만났는데, 물론 여러분이 딴 분이 옆에 있지만 네. 사실 뭐 단독 회담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잖아요. 독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얘기면 오고 가도 언론이 잘 쓸 거예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뀔 수 있겠구나. 네. 그게 이제 인식 변화라는 게 그런 거죠. 그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독소조항 얘기하면서 그 좋은 말씀이에요. 독소조항 얘기하면서 일단 그러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정도만 돼도 이건 상당히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최상병 특검법은 공수처장 내가 임명했으니 지켜보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특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대답을 하면 이건 결렬이에요. 네.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공수처장 새로 임명했으니까 지켜보자. 야당이 왜 공수처장 임명 안 하고 계속 수사를 미진하게 했느냐 해서 임명했으니 네. 지켜봅시다. 근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수사 중인 사안을 어떻게 특검이 갑니까? 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그쪽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그쪽 얘기 충분히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상표 문제 이게 워낙 국민의 관심이고 그러니까 네. 공수처장이 이제 잘 하겠지만 정말로 미진하면 특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 여야 간에 뭐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결렬이다라는 얘기 안 나올 거라고요. 네. 전 윤 대통령이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전화를 했겠습니까? 4월 19일 날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워낙 대참패를 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정치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의료개혁 얘기는 어떻게 다룰지도 궁금한데 사실 지금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어떤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어떤 협조가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의료개혁 이슈는 어떻게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꺼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의정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찌됐건 이제 방침을 빨리 정하고 빨리 이제 의료계하고 뭐 협상 타결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국회가 이제 옆에서 이제 거들어줄 수는 있겠죠.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 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제적으로 야당이 나서서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설 명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서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도 조금 모호한 국면이에요. 워낙 대치 국면이 길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걸 선제적으로 그 제안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은 더 곤란해집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통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대안은 가지고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지금 이제 한 1,000명 정도까지는 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지금 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서 뭐 이제 민주당 안이라고 한다면 뭐 500명 정도에서 조율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안을 들고는 가실 텐데 먼저 네. 이 얘기를 꺼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예. 한덕수 총리 후임 인선 문제는 논의를 할까요? 아무래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총리 인선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임명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 네. 임명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국회가 거의 야당이에요. 사실은 192 또는 115석이기 때문에 야당이.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누가 이건 아마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총리를 이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라든지 먼저 누구누구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 물을 수도 있고 네. 최근에 언론에 나온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그 자리에 가봐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들도 무슨 얘기 시작할 때 이걸 딱 적어가지는 않는 한 네. 얘기가 어떻게 이제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이제 총리 인선 얘기 나올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네. 당연히 1인당 25만 원 얘기 나올 거고 의료활동 얘기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의정활동 나올 거고 최상무 특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는 좀 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만날 기회도 있고 이게 여야 간에 어차피 쟁점이 될 텐데 그걸 굳이 오랜만에 힘들게 만났는데 가장 예민한 문제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제 예상이니까. 김건희 네. 여사 특검법 얘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상무 특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예. 워낙 이건 선거 기간 중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 네. 근데 1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1시간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네. 그 시간이 분명히 넘겠죠. 이제 좀 1시간이 넘어지겠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왕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물론 앞으로도 만나면 되겠습니다만 좀 오찬 정도 해가지고 밥도 뭐 식사하면서 뭐 연태고량주는 아니겠습니다만 막걸리라든지 뭐 소주 한두 잔 먹으면서 좀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딱 밥 먹고 2시에 딱 차담회라고 차 갖다 놓고 양쪽 3명들 배석하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쉬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꼭 차를 먹는다고 뭐 원만하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저는 네. 그래서 그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